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정치 이야기 말고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. 재테크 관련된 건데 저도 뭐 재테크에 완전히 통달한 뭐 재테크 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것저것 많이 기웃기웃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지식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뭐냐? 이게 원수에게도 권할 때 한 번쯤은 고민해본다는. 왜냐면은 이제 원수가 들어갔다가 망해가지고 또 원수가 돼갖고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거든. 그래가지고 원수한테도 권하지 않는다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뭐 재건축, 재개발,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, 먼저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뭐냐? 이거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임이에요.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신규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그 분양 수익을 갖고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자기가 돈을 좀 덜 들이고 아파트를 새로 받는 그런 목적을 가진 모임이죠. 그리고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, 재개발 조합이랑 재건축 조합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기존 구옥들이나 뭐 상가 그리고 빈 땅 갖고 있던 것들을 납부를 하고 거기에 새 아파트를 건설해서 나눠 갖는 모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집이나 상가나 뭐 교회, 종교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땅들을 다 모아다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서 들어가는 뭐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? 둘 다 조합원들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뭐 아니면 뭐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갖고 있어.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내 아파트를 건설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뭐냐? 여기는 그 특정 지역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모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는 내가 일단 땅을 갖고 있어. 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 이런 건데,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은 일단 아니야. 내 땅은 일단 아니지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땅을 파시오. 그러면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살 것이오 라고 사람들한테 땅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이 뭐 돈 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절차를 갖고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첫 번째, 일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. 이거는 뭐 20명이 모여서 그냥 우리 지역주택조합 한번 해보자! 모이면 돼. 모이면 되는 거야.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 다음에는 창립총회 및 부지 매입을 시작을 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.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에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전체 부지의 85% 이상이 모이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크게 돈 들어갈 것까지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팔 생각이 있기는 있다. 지금 파는 건 아닌데 너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또 땅을 너희한테 팔 수도 있다라는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세 번째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사실상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허들인데, 이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이제 관공서에다가 우리 여기 토지 매입을 95% 이상 다 했습니다. 95% 이상 되었으니까 사실상 이 지역은 우리 조합이 땅을 다 매입한 겁니다. 나머지 5%는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허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, 가면 갈수록 야 이제 조금만 더 사면은 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대.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?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놈들한테 땅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요 95%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토지 95% 이상을 매입해서 이제 매수 청구권이 생겨서 100%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착공을 하고 일반 분양을 하고 다 지어지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뭐냐? 토지 사용 승낙서와 토지 매입을 구분을 해야 돼요. 지역주택조합 분양 상담을 하러 가면은 단골 멘트,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단골로 하는 멘트가 여기는 토지 확보가 90% 이상 되었습니다. 곧 매입 완료합니다.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0% 이상이 되면은 95%만 됐다 하면 매수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100%에 금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뭐 물론 금방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,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놓고 이거 확보가 다 됐다. 저 사람이 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승낙서가 이미 90% 넘게 모였다. 그리고 뭐 살려고 맘만 먹으면 뭐 90% 금방 됩니다. 90% 이상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.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
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그 약간 MOU 같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.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내가 너한테 팔 수도 있다고 했지 판다고 한 건 아니다. 그리고 네가 얼마를 들고 오는지 내가 봐야 이걸 팔지 말지 결론은 낼 거 아니냐. 돈을 한번 나한테 제시를 해봐라.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됐으니까 다 진행된 줄 알고 가입했더니 딱 들어왔더니 실제 토지를 확보한 게 30%밖에 안 돼? 그러면은 갈 길이 진짜 구말린 거죠. 뭐 몇 년이 지나서 될지 아니면은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.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 두 번째, 바로 알박기와 브릿지 PF 대출입니다. 이거는 뭐 브릿지 PF 대출은 뭐 다른 부동산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알박기가 굉장히 심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보통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거기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고 자기들이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데서 자기가 그 거부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.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내 땅을 남한테 넘겨주고 나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사는 곳을 너한테 왜 팔아? 막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90%를 어떻게든 어렵게 매입을 했어. 어렵게 매입했는데 요 10%가 땅을 안 팔면은 그 뒤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니 90%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10%는 안 판다는데요? 그러면은 야 우리 조합에서 너한테 평당 1억 주면 팔게. 파쇼. 그러면은 뭐 1억에 파는 사람이 좀 나오겠지. 근데 그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야. 누구는 막 1억을 받았대. 그래요.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? 쟤한테 1억 주고 샀어? 야, 내 땅은 제 땅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은데? 야, 그럼 나는 평당 1.2억 주면 팔게. 그 다음 사람도 나는 1.5억 주면 팔게.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. 평당가가 늘어나니까 조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합원 납입금을 다 써버리는 거야. 땅을 다 매입하기도 전에 조합원 매입금을 다 쓰면 어떻게 써?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 브릿지 대출을 받자. 왜냐면 여기는 이제 실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 PF는 이제 될 수가 없고 브릿지 대출,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일으키게 돼요. 일단은 땅을 다 사고 나면은 시공사 붙어가지고 본 PF로 전환하면 이자율도 좀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좀 높은 브릿지 대출을 쓰더라도 일단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일단 브릿지 대출을 냅시다. 근데 어떻게 되겠어? 브릿지 대출은 본 PF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담금이 좀 들어도 사업은 되겠지 하고 가다가는 이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뒤에서 설명을 또 할 거지만 분담금 차원을 넘어서 이 브릿지 대출의 이자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조합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. 돈이 없잖아.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이 브릿지 PF 대출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.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다 분양돼가지고 돈 회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건설사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은 시공사가 그 조합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야. 이 사업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본 PF 다 해줄 거니까 일단은 진행합시다.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브릿지론 부동산 PF 만기 연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점점 사업 진행은 안 되는데 만기 연장만 계속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좀비 사업장이 막 있거든요. 사업 진행은 안 하는데 계속 이제 대출금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자 내고 이자 낼 만큼만 더 빌려갖고 확장해갖고 빌린 다음에 또 만기 되면은 사업 진행은 안 하고 대출 연장만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자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지금 1,000억, 2,000억에 터질 게 막 이자가 50억, 100억, 200억 막 계속 붙어가지고 PF 부실이 눈덩이처럼 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, 이거 사업 진행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대출 연장해주지 마라. 만기 연장 횟수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만약에 브릿지론이나 뭐 이런 다른 대출을 갖고 있다면 이 대출을 결국에는 상환하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진행해서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출 상환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조합이라면 여태까지 사업 진행된 거 뭐 땅 매입한 거 다 상관없이 야, 이자 못 내면 대출 기한이익 상실된 거잖아. 기한이익 상실됐으니까 갚어. 못 갚어? 그럼 니네가 갖고 있는 자산 다 경매에 못 붙일게. 니네가 갖고 있는 땅 다 지금 경매에 붙여가지고 남은 자금이라도 우리가 회수할게.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 세 번째, 바로 불투명한 비용 지출인데요. 이게 뭐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.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조합장이 이거 권한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비용이 지출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일단은 조합장이 야, 내가 이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봉 1억 아니면 연봉 2억 줘. 안 그러면 나 안 해. 내가 여기서 나가리 내면은 니네 다 줬대는 거 알지? 연봉 빨리 줘. 아니면은 뭐 야, 이번에 무슨 조건 아니면은 무슨 토지 매입했으니까 성과급 줘. 안 줘? 그럼 안 해. 이렇게 막 그냥 배짱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야, 일하는데 힘들어. 직원도 더 뽑아줘. 해놓고 뭐 자기 지인이나 뭐 가족들 뽑아가지고 월급 타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는
이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은 줘야지. 이 사람이 일을 어쨌거나 하는 거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돈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그리고 이 조합장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야, 우리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그 대행사에다 수수료를 뭐 몇 억 줬어. 그리고 야, 우리 매입한 토지에 있던 건물도 철거하는데 몇 억 냈어. 그리고 대출 수수료 알선하는데 몇 억. 야, 판관비 하는데도 몇 억 썼어. 그러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야. 그냥 썼는데 어째. 이거를 갖다가 막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합장 물러나라. 뭐 조합장 고발할 거다. 뭐 횡령으로 고발할 거다. 뭐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비용 지출로 조합원들의 돈이 점점 녹아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조합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조합장도 이 조합의 일원일 테지만 아니 연봉을 막 몇천씩 뭐 몇 억씩 받을 수 있으면은 굳이 내가 여기 투자한 돈보다 연봉을 더 받아갈 수 있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? 아니면 그냥 간당간당하게 진행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뭐 터치고 나가고 어쨌거나 나는 연봉으로 다 뽑아 먹었으니까 대충대충 일하고 할까? 그리고 조금 더 연봉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막 뽀찌 먹을 수 있거든. 이런 거 뽀찌 먹어가지고 자기가 낸 돈보다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조합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나는 사업 진행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고 여기서 뽑아먹을 게 많이 있어.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자도 못 내는데 조합원님들 망하기 싫죠. 망하기 싫으면 자금 선납 좀 하세요. 어차피 내 할 돈 아니니까 하고 웃으면서 선납을 유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그걸 빼먹고 또 쌓아놓고 빼먹고 쌓아놓고 빼먹고 대출 받아서 빼먹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조합장은 아주 그냥 재벌이 되는 거죠. 재벌. 그러니까 뭐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서 몇십억 못 먹으면 병신이라는 소리가 있어요.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뒷돈으로 뭐 이렇게 업체들이 우리 자재 좀 써주세요 하고 뒷돈 막 1억 2억 받으면 그 몇천 세대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거든. 그 돈 한 1억 내고선 10억 벌면은 그거 대박 아니야? 그러니까는 조합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향응도 제공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뭐 다른 조합들도 문제가 많겠지만 일단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냐 아주 잘 흘러가는 와중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 조합의 단계별로 한번 어떤 리스크가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. 한번 예시. 만약에 조합원이 1,300명이나 있어. 그리고 그 조합원이 1.5억씩 납입을 했다고 쳐요. 뭐 분양가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처음에 분양 계약할 때 얼마 계약금 내고 그리고 중간에 뭐 사업 승인되고 하면 또 얼마씩 내니까 한 2천억, 1950억, 2천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한 2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을 시도한다고 한번 쳐볼게요.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2021년,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. 그래가지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토지 가격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돈으로 토지 매입해서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어. 야 브릿지론으로 한 4천억 땡겨. 4천억 땡겨가지고 일단은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. 땅을 안 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이니까 땅을 사야 할 거 아닙니까? 브릿지론을 땡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신용대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심하면은 막 15%? 막 어떤 데는 막 20% 달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은 한 12에서 15% 정도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을 테니까 4천억이면 15%만 하더라도 1년에 600억이에요. 600억. 야, 그러면은 1년에 600억이면 한 달에 거의 50억씩 녹는 거야. 야, 이거 50억씩 토지 대출에다가 돈을 태우면 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까?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90%, 95% 달성했어. 야, 이제 2만 평 중에서 5% 그러니까 1000평만 더 사면 된다. 야, 브릿지론이 좀 비싼데 PF 좀 해주세요, 건설사님. PF 해주시면 우리가 좀 살 것 같아요. 근데 건설사에서 예전에는 95%를 달성하면은 본 PF를 집행을 해줬어요. 근데 지금 건설사에서 위험하잖아. 자기들도 100% 확신된 사업장이 아니면 PF가 안 나온단 말이야. 안 나오고 지금 막 있는 PF도 줄여야 할 판에 갑자기 리스크를 안고 PF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되라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. 요즘에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조합에서 조합원님들 우리 돈이 모자라요.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우리 망합니다. 객출을 좀 더 할게요. 이번에 돈 좀 더 내십시오.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내야 돼.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직 땅을 다 못 샀다고요?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는 PF 진행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100% 만들어서 오세요. 그러면 그때 PF 해드릴게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은행에서는 계속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가 보통 1년이에요. 길면 1년이고 그때 되면 이제 다시 대환을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저번에 대출 받아가신 거 이제 만기예요. 만기인데 갚으실래요? 아니면은 이자율 높게 해서 연장할래요? 이자율 높게 해서 네가 안 받으면 어쩔 거야? 이거 갚을 수 있어? 못 갚잖아. 그러면은
은행도 이자 장사하는 곳인데 이자율을 높게 해야죠. 왜냐면은 얘네들은 리스크가 엄청 큰 사업장이잖아. 지금 건물도 없는데 땅 하나만 보고 저 땅 매입 엄청 비싸게 사고 있는 그 땅 매입 금액을 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자율을 높게 책정한단 말이야.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제발 연장 좀 해주세요. 요즘 돈 빌릴 곳이 없어요.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님들 우리 이번에 대출 만기가 됐는데 돈이 모자라. 이거 이자 내고선 대환해야 되는데 객출 좀 더 할게요. 안 내면 우리 또 망함. 이렇게 반협박을 하는 거야. 그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대체 몇 번이나 더 내야 됩니까?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1.5억 냈는데 벌써 두 번째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이제는 먹고 죽을래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.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결국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는 고객님 이자가 연체되셨는데 안 갚으시나? 이거 은행 이자 안 갚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조합에서는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. 경매 넘기세요. 물론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모아야 됩니다. 우리 지금 이자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 조합원들도 자기가 원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지역주택조합을 안 한단 말이야. 지역주택조합을 왜 하겠어?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추가 금액을 막 5천만 원, 1억, 1억 5천, 2억 이렇게 계속 내라고 하면은 돈을 끌어오고 싶어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이 파산하는 거야. 경매 넘기세요. 우리 돈 없습니다. 그러면은 조합원은 나중에 야 우리 파산했다고? 야 내 돈 다 어디 갔어? 내 아파트 어디 갔어? 돌려내!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. 그렇게 됐던 게 예전에 이제 트리마제가 원래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망해가지고 공매로 넘어간 걸 두산에서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한 다음에 트리마제를 건설해서 분양한 게 이제 그건데 제2의 트리마제가 어디선가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마저도 PF 대출 연장이 안 돼가지고 막 문제가 됐었죠. 물론 이제 정부에서 둔촌주공은 저거 12,000세대짜리가 나가리 나면은 진짜 좆되는 거니까 둔촌주공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둔촌주공 살리기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막 실거주 의무도 없애주고 해가지고 결국 살려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. 지금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도 없고 지금 여기서 터쳐야지 이거 괜히 PF 계속 연장해주다가는 진짜 점점 거품 키워갖고 터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택조합을 정부가 하나하나 건건이 살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야 되겠어요? 안 해야 되겠어요? 저는 정말 이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비춰요. 물론 동작구 같은 곳은 좀 지역주택조합들이 잘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동작구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거기는 좀 대지주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땅을 덩어리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덩어리 큰 거 있는 사람들은 평당 한 5천만 줘도 막 몇백억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백억 받고 나갈게 이렇게 됐는데 막 10평, 20평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야 평당 1억, 평당 2억 내놔 이렇게 인생을 그 10평, 20평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그 악을 쓰겠냐고. 내 땅을 네가 꽁돈으로 먹으려고 하냐. 제값 주고 사가라. 제값이 얼마요? 제값은 2억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조합원들이 그냥 망하는 거지. 그리고 이게 95%가 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결국 뭐야? 법의 힘을 통해서 그 매수를 강제하는 건데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돼. 소송. 근데 소송이라는 게 1심에서 딱 끝난 다음에 내가 졌네. 그럼 내가 졌으니까 땅 사가쇼.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. 졌어. 항소. 졌어. 또 항소. 그리고 3심까지 가잖아. 그러면은 재판 3번 받는 동안 이거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났단 말이야. 그러면 아까 전에 만약에 4천억을 내가 빌렸는데 이자율이 12%야. 12%. 12%면 1년에 480억이잖아. 야 480억씩 3년 간다? 1,500억? 야 1,500억이면은 조합원들이 돈 1억 넘게 더 걷어야 되는 거야.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? 그럼 망하는 거지.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이거는 주택 경기가 좋을 때고 나쁠 때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지역주택조합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사업길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? 그거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니까 하지 마세요. 이건 정말 제가 인생에서 지역주택조합만 피해가도 부동산에서 좆되는 경우는 한 절반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건 꼭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재테크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